안녕하세요. 위너스 학원 원장 신현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학원을 하는 건 거의 6년 차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강사 생활을 굉장히 제가 오래 했거든요. 근데 강사 생활 초기서부터 중고등학교 위주로 영어를 가르쳐 왔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도 고등학생이 월등하게 더 많고요. 고등학생에 어떻게 보면 더 최적화된 학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초등생하고 중등생이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저학년은 또 괜찮아요. 저학년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리스닝이라든지 스피킹 이런 위주로 학원을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학년 이제 이상 들어가고 6학년 되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걱정이 슬슬 시작이 되시죠.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서부터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대비가 최소 5학년서부터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등학생이 들어오든 중학생이 들어오든 제가 바라보는 지점, 피니시 라인은 대입인 것이죠. 예. 정말 이 동네 학교 내신 따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왼쪽으로는 서해고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함영고가 있어요.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 학교거든요. 함영고 같은 경우에 예상하시겠지만 시험 난이도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서해고는 함영고에 비해서 문제가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최근 2, 3년간 서해고 문제가 함영고 문제보다 훨씬 내신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서해고는 이제 논술이 거의 손을 댈 수가 없게 문제가 나와요. 객관식도 물론 어렵지만 논술 문제는 솔직히 뭐 수능 1등급짜리도 다 못 맞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서해고 특징은 신문기사가 지금 3, 4년째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험 대비를 하지만 아무리 대비를 하고 지문을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있죠. 바로 기초의 부재인 것이죠. 서해고 함영고는 수시도 통하고 정시에도 통할 수 있는 영어. 이건 뭐예요? 그냥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점수만 맞아보겠다. 시험에만 통하는 영어, 저는 그런 영어 안 가르쳐요. 좀 떨어져서 정환고 있고 군소고 있거든요. 정환고하고 군소고도 간혹 우리 학원에 이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환고는 꽤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도 자부심도 있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학교거든요. 선생님들도 수업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 이렇게 프린트 가져오는 거 보면은. 서해고 함영고는 내신 따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하는 친구들이 각각의 중학교에서 송은중이나 함면중에서 서해중 이런 데서 좀 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또 다수가 정환고나 군소고 쪽으로 또 빠져요. 내신을 따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환고 군소고도 이 학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위층이 또 그 상당히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 따기 쉽겠지?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은 아니에요. 정환고는 일단 이제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답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정환고도 범위는 비슷해요. 이쪽 그 학교들하고 범위 비슷하고 난이도는 지금까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물론 정환고도 많이 변형이 되는데 그나마 객관식 비중이 높아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정환고 2학년 기준 100점이 상당히 나왔어요. 100점이. 근데 고등학교 영어에서 100점이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말에는 전혀 학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외부 지문이 2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때 시험 난이도 조절을 잘못하셔가지고 100점이 학교에서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외부 지문 2개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교에서도 그걸 노린 거죠. 그래, 너네 실력으로 한번 봐봐. 네가 가진 실력으로 봐봐. 그러니까 정환고마저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더 해지겠죠. 아마 이 추세는 더 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중학교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기초를 탄탄히 해놓자. 그러니까 기초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영어는 안 돼요. 기초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시험 준비하기도 빠듯하다니까요. 그다음에 군소고가 아주 약간 쇼킹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저는 좀 어이없다고 표현을 해요. 군소고가 가장 만만한 학교였거든요. 좀 공부가 안 돼 하는 친구들이 다 군소고를 지원했어요. 왜냐면 군소고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정말 다른 학교하고 비교 안 되게 시험 범위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군소고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형이 없었어요. 거의 못하는 친구들도 조금만 공부하면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교가 군소고였어요. 근데 요번에 어땠느냐, 반전이 일어났어요. 2학년 문제에서 수능 특강책 있죠. 수능 특강은 원래 2학년 말부터 준비하는 교재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시험을 내고 준비시키는 게 수능 특강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학교도 아니고 군소고 2학년에서 그거를 교재를 선택해서 배웠고 가르쳤고 그걸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됐겠어요? 애들 아예 공부 안 했겠죠. 저는 준비시켰죠. 근데 걔도 하위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군소고 평균이 뭐 30점인가 나왔대요. 30점이요, 영어가. 이미지 쇄신한 저기 나선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약간 쇼킹할 정도로 난 안 되겠다. 포기를 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추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이 동네 어느 학교 하나 쉬운 학교가 없다. 점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쉽고 만만한 학교가 없다. 쌤, 저 어느 학교 갈까요? 이러면 집 가까운 곳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급식 맛있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트렌드예요. 물론 이건 바뀔 수 있지만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시험 난이도는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점점 기본 탄탄한 실력, 내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는 최소 그 대입을 목적으로 해서 그 방향의 수업을 잡아줘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는데도 저학년 위주로 다니던 학원을 다니고 그 유형의 수업을 계속 해오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답이 없어요. 진짜 어머님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6, 7년 금방 가거든요. 진짜 시간 너무 빨라요. 이제 성실하게 학원만 다니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등학교 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스트레스는 그만큼 많고 결과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일찍 준비할수록 여유롭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면서 하루라도 빨리 영어는 시작해라. 시간이 많지 않다.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어머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의고사 보는 날 학교 들여다보세요. 영어 시간이 자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수포자보다 영포자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모의고사를 아예 안 푸는 친구들이 반이 넘어요. 그런 현상이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은 최소 중학교 때까지 마스터 해놔야 된다는 거 일찍 아이를 보내주시면 어머님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학원만 다녀도 다 해결이 됩니다. 저는 숙제 많이 내주지 않아요. 어떤 어머님들은 뭐 학원에서 그냥 몇 시간 잡아놓는 거 좋아하시는 어머님들 계시고요. 또 숙제 많이 내주는 거 좋아하시고요. 단어 막 100개씩 암기시키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거 영어 못하는 지름길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요, 공부가.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의 과정을 즐겨야 돼요. 재밌는데 점수가 안 나오겠어요? 또 재미가 없는데 점수가 나오겠냐고요. 점수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집중력에 넘어간 시간까지 그냥 붙잡아 놓잖아요. 학원에서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가 무서워서 학원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허수아비로. 저는 단어를 암기시킬 때 발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발음을 하고 단어를 암기해야지만 여기 기억력에 오래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거의 발음 안 하고 외웁니다. 그냥 학원에서 그 테스트 통과하려고. 거기에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시간 낭비예요. 단어는 저도 단어 암기를 시켜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 따라서 배분을 달리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저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몇 개 정도 네가 외울 수 있겠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외울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의논해서 단어를 정하고요. 단어 테스트를 하는데 무작정 단어를 또 외우게 하지도 않아요. 주로 저는 이제 지문을 할 적에 그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그 단어 뜻을 알려주면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었는지 그 뿌리만 알면 돼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안 들으면 사실은 하나의 단어거든요. 뿌리가 같으니까. 근데 다 제각각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우느라고 시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뿌리를 알려주니까 뿌리 하나로 단어 4개, 5개까지 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시간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가 있죠. 또 이해가 되잖아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다른 과목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영어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수학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이 먼저 이해해요. 이해를 하고 나서 전 암기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를 시켜주는 게 제 역할이죠. 친구가 수업 시간에 그 이해가 됐을 때 조금씩 공부의 맛을 알아가요. 숙제도 저는 웬만하면 학원에서 해결이 되도록 해요. 특히 중학생은. 이제 고등학생은 시험 대비 때 숙제가 나갈 수밖에 없죠. 시험 기간에. 근데 초등학교, 중학생은 거의 숙제 안 내요. 안 해오면 제가 그 애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숙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그럼 제가 숙제 체크하느라 진도를 사실 못 빼요. 저는 근데 진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가 성실하게만 나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숙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걸 숙제 내주면 아이가 또 좋아하겠어요? 그 과목 더 싫어져요. 알아야 숙제를 하죠. 아니 지가 뭐 알아야 숙제를 하지. 그러니까 걔가 게을러서 숙제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이면 한 장. 이것만 오늘 전부 이해하고 가. 그게 더 좋은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숙제 내주는 학원이 좋다. 그러면 저희 학원 안 맞겠죠. 저는 일단 원칙은 그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융통성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